자, 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영어, 이번엔 19강 들어가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심미적 즐거움의 조건.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너무 완벽해서 미적인 즐거움을 일으킬 수 없다. 기하학적인 모양은 이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완벽한 삼각형, 사각형 얘기하는 거고요. 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즐겁다, 안 즐겁다, 이런 문과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어떠한 수학적인 공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들은 문과의 즐거움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과적인 게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면 즐거움은 불완벽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인소파이즈는 뭐뭐 하는 한, 뭐뭐라면 if나 뭐 아니면은 as파이즈와 같은 거죠. 자, 그들이 이 어떤 언더라인 그 밑에 깔려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는 한, 자,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기념하였던 그 정확성을 갖다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뭐 기하학적인 모양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한다면 기하학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렇다라는 게. 그렇지만 그들은 감정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기브 라이즈트는 발생시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어떤 자유롭고 새로운 어떤 범주의 상상력을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관점에서는 상상력이나 즐거움 같은 어떤 감정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형태들은 자, 어떤 거냐면 측정할 수 없음의 정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뭔가 통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나 현상은 얘가 주어입니다. 스티뮬레이트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고귀한 미적인 경험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긴 PP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고 형상이 없는 어떤 물건, 즉 측정할 수 없는 물건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관련되어진 즐거움은 바로 인간 자신의 감정적인 정신적인 어떤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서 정의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쾌락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야에 자 프리젠트는 존재하는이죠. 프리젠트는 존재하는, 프리젠티드는 제공되다. 우리의 시야에 존재하는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문과적인 성향이죠. 그러한 노력과 도전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즐거움의 일부는 우리의 편안한 구역, 이게 뭐냐면 정해진 세상이죠. 예. 예, 순간적으로 우리의 편안한 구역을 바이올레이트, 위반하다, 일탈하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해부가 사역동사고요. 목적어, 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강의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신화. 자, 어떤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화는 보편화되어진 어떤 힘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그것을 보완하는 우주적인 어떤 신화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통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은 쭉 가볼까요? 이집트의 왕, 자, 오래전에 죽은 이집트의 왕인 투탕카멘의 그 추측되어지는 저주와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인디애나 존스나 뭐, 템플 오브 둠과 같은 영화에서 이미 나타났죠. 제공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요, 저주의 이러한 통념이 신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무덤이, 그 무덤이 1922년에 발굴되었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예, 계획이 이렇게 늦춰진 거죠. 어디? 그 무덤의 방에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챔버는 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기자 한 명이 데디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렇게 지연된 것이 고대 이집트 비석의 비문이죠. 인스크립션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문장입니다. 그러한 비문의 발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일종의 저주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비문이었죠.
자, 뭐냐면 그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라는 그 비문이 있어서 그 발굴단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자, 5개월 뒤에 그 로드 카라본이라고 하는 탐사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이야기는요. 대중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어떠한 비문도 발견된 적이 없었고요. 모든 탐사대의 다른 멤버들, 특히 그 주요한 방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멤버들은 장수하셨고요.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19-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이 자연의 획일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문제로 보일 다운이니까 귀속될 수 있다,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납법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에 있는 현상들이 다 똑같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이 획일적이고 그 행동에 있어서 규칙적이라면 우리가 관찰했던 과거나 현재의 사건들이 아직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여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가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획일적이다라고 믿을 만한 유일한 근거는 바로 현재나 과거에 관찰했던 사건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우리는 현재에 있는 관찰된 사건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언제?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자연의 어떤 운영에 대한 획일성에 대한 어떤 가정에 릴라이온, 의지하였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기억 같은 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나 이 심지어 뭐처럼 보이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관찰되어진 어떤 사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즉 이겁니다. 세상에 관찰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가 관찰했던 부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걸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관찰했던 사건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은 비논리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해되죠? 그죠? 왜냐면 내일 뜰지 안 뜰지 우리가 관찰 안 했으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가정을 안 한다면. 그죠? 예. 왜냐면 그것이 내일 뜰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과거의 어떤 관찰로부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의 일관성에 대한 어떤 귀납법이죠.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자연이라는 것이 획일적이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러한 가정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게 얘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19-3번. 2001년 6월 달에요. 자, 칼슨 싱크 지역에 있는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시골을 내가 여행을 하면서 저는요. 아직까지 포장되지 않은 도로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셋아웃 출발했죠. 거기는 네바다 주에 있는 디로무라고 하는 이게 지도 책자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도에 나타나 있는 작은 운하를 건너자마자 내가 그 위에서 이동하고 있던 도로가 갑자기 끝납니다. 나는 이거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나는 그 잡초와 이 관목을 뚫고서 북쪽편을 한번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도로의 흔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나 there 거기에 그것은 지도 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죠. 그죠? 도로가 지도 위에는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데디아를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뭐냐면 지도 제작자의 상품, 지도겠죠? 지도 위에 지도에 대한 어떤 면책 조항들이 put there good reason, 합리적인 이유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면책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러한 지도 책자에 있는 정보들은 옳다는 겁니다. 그 출판하던 시기에 출판업자의 가장 훌륭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be subject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뭐뭐 하기 쉬운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부분의 지도 제작업자가 자, 가끔씩 의도적인 어떤 오류, 일부러 의도적인 오류를 빌트인 그 안에다가 만들어 둔다라는 사실과 짝을 이루는 이러한 핵심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데 조심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지도에 일부러 제작업자가 의도적인 오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By the way,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오류는 어떤 지도에 놓여집니다. 일종의 표시죠. 그 다음에 낚시 바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작업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언제? 그들이 이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갔을 때. 자, PT는 동사입니다. 명령문이죠. 예, 플레저라이저이라 그러면 이 표절업자라는 뜻입니다. 표절한 사람. 이러한 시그너처 표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매되고 생산되어지는 지도에 불쌍한 표절업자를 가엾이 여겨라. 그 사람은 이제 설명해야 된다. In the world, 도대체 어떻게 그가 다른 장소에 있거나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언가를 그렇게 묘사해 놨는지. 어디에다가? 그 지도 위에다가. 자, 어떤 지도죠? 후즈죠. 그 지도의 제작자가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한, 예, 슈잉 포 데미지는 손해배상을 소송하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표절업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4번 볼게요. 자, 사냥과 채집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목축업자들은 음식의 잉여를 축적했습니다. 자, 사유재산이죠. 자, allow 목적어 to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가 사냥과 채집하는 집단들보다 더 많은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허락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두드러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개인들의 어떤 집단의 크기에 기반한 이 여기에서 헐드 집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동물의 집단을 헐드라 그러죠. 몇몇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동물의 소유가 나타낸다는 거죠. 부의 불안정한 형태를. 무슨 얘기냐면 동물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금방 가난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 그 목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과 같은 거다는 거죠. 어떨 때는 바람이 불었다가 어떨 때는 불지 않았다가. 즉 에피데믹 전염병이나 심각한 가뭄과 같은 재앙이 닥쳤을 때 부유한 목동이 너무 심한 상실을 겪을 거라고 가정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란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코마치 부족의 이 목축업자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사회학자인 다니엘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동물의 부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 와이프업은 제거하다는 뜻이죠. 예, 엘리미네이터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재앙이라는 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alike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하지만 before이라는 것이 happen이거든요. 발생하다. 발생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결과와 꽤나 똑같은 결과와 함께 각각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quite는 이 관사 앞에 씁니다. quite 관사, quite 더 형용사 명사. 이 브래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quite 위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자신의 어떤 동물의 무리의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은 자, find it 형투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 그 동물의 무리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자,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래서 프로미츠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크기로 그것이 감소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부자인 목동들은요. 자, 그들의 무리를 똑같이 절반을 잃은 부자들은요.
빈번하게 남겨집니다. 충분한 동물들이 있죠. 그들의 무리를 리빌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이 제일 중요한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19강까지 완료했습니다.